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가서 한국 태극기 앞에 안 앉고 이상한 데 앉아있더라. 이거 가지고 이제 어리버리 깐다. 저 인간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쵸? 우리 존경하는 윤통께서도 그렇게 앉은 적이 많았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외교 의전이란 무엇인가?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 무대 G7 정상회의 캐나다에서 했었죠. 다양한 나라들 정상회담 했어요. 자,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태극기 앞에 앉지 않고 다른 데 앉으려고 하니까 저거 어리버리 까는 거 아니냐 저거. 자기 나라 국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병신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간다요 채널에서 구지구태여 이거를 컨텐츠화 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간다요 채널은 친 이재명 정부다. 마음대로 제발 빨리 생각해 주세요. 빨리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15졌습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자, 아무튼 간에 요거에 대해서 저희도 좀 알아봤어요. 고작 어디 앉는 자리, 어디 위치 이런 것까지도 진짜 세세하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이거 400~500페이지짜리야. 행정안정부에서는 정부 의전 편람이라는 거를 몇 년에 한 번씩 냅니다. 이거 400~500페이지예요. 외교부도 외교 의전 편람이라는 걸 냅니다. 이것도 400~500페이지야. 이거를 여러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만 보면 돼. 거의 이 안을 저희가 이번에 쭉 봤습니다. 쭉 뜯어봤어요. 봤는데 야, 이거 PDF로 지금 열람이 돼요. 무료로 다 열람을 해놨어. PDF로. 내리면은 이제 뭐 목차부터 해가지고 뭐 1, 2, 뭐 1번에 뭐 의전이란 무엇인가, 국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국가 원수가 취임하거나 방문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외빈을 영접할 때 국제회의 조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연회가 열리면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명찰 위치와 뭐 모양과 뭐 외교사실 영사부터 해가지고 서열부터 별게 다 있어요. 이게 굉장히 세세하게 적어놓고서 행동하는 거예요. 저게 간단하게 등신같이 그냥 나 여기 앉고 싶어. 나 오늘은 여기 앉고 싶네. 이런 게 아니다. 대부분의 외교적인 어떤 그 앉는 자리부터 하나까지 전부 다 세세하게 다 정하고 가는 거다. 오히려 제가 오늘은 얘기 안 할게요. 요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 때 원래 국빈이 방문하면은 오른쪽에 서게 해야 돼요. 국빈을. 예,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도 트럼프 오른쪽에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찍는데 말고 이 둘이 서 있는 방향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 외교 의전을 똑바로 못했습니다. 바이든을 오른쪽에 서게 해야 되는데 자꾸 지가 오른쪽에 서고 막 이런 게 많았어요. 오히려 깔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더 많아요. 근데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굳이 들춰내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까다로운 여러 가지 규칙, 룰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여기 내용들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400~500페이지인데 어떻게 다 설명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저희가 진짜 외교 의전이 생각보다 진짜 더럽게 까다롭구나. 이거를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들도 졸라게 까다롭구나. 저게 요 정도를 피부에 살짝 와닿을 정도로만 오늘 설명을 스무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졌습니다. 자, 하물며 한국인들 서열 같은 거 위아래 정해놓고 소주 한 잔만 해도 돌려서 먹어야 되고 막 요런 거 있잖아요. 국가 정상 간에 만나는 자리인데 그런 게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행안부의 정부 의전 편람과 외교부의 외교 의전 편람을 저희는 참고했는데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하면 다 나와요. PDF 파일로도 나와 있으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도 놀랐어 사실. A 국가에서 총리가 우리나라에 온대. A 국가에서 대통령이 온대. A 국가에서 외교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온대. 그러면 A 국가에서 온 사람이 도대체 누가 왔냐? 직책이 뭐냐? 그 사람 직책이 예를 들어 그 나라가 일본이나 독일이나 영국처럼 의원 내각제 국가라서 총리가 국가 정상이야. 대통령이 없어 그 나라들은. 그러면 그 국가 정상이 왔는데 그 사람한테 프레지던트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아닌데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하면 안 되잖아. 이런 것들도 다 당연히 파악을 하고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그 양반이 누구며 그 양반 체중과 키는 몇이냐? 체중이랑 키를 왜 물어보냐면은 체중이랑 키가 크면 호텔도 좀 더 넓은 데 구하고 침대도 좀 더 큰 거 깔고 아니면은 가끔 외국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하거나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의 전통복을 입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전통복 사이즈도 뭐 치수 잰 다음에 씨바 줄 거야?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맞춰야 되고 체중이랑 키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건강 상태도 파악해야 되고 건강이 안 좋대. 그럼 일정을 너무 빡세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일반인 입장에선 충분히 가능한 그 일정이지만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버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빡세게 잡으면 안 되고 혈액형도 알아야 된대요. 혈액형은 다쳐가지고 급하게 병원 가면 바로 진료를 우리나라에서 봐줘야 되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정말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면은 야, 나 이것까지 있는지 몰랐어. 인천공항으로 누가 들어오면은 인천공항에서 나오는 루트는 어떻게 할 것이면 레드카펫은 깔 건가 안 깔 건가 이런 것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충원에 이제 방문을 할 때가 이제 현충원에 그 현충원에 방문을 했을 때 외국 정상은 어디에 앉힐 거 이것까지 다 엄청나게 복잡해져 있어. 자, 근데 그 복잡한 건 뒤로 한 채 일단 기본적인 이 의전 외교 의전의 5가지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책에서 공통적으로 이 두 책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5가지 원칙이 있어요. 1, 2, 3, 4, 5. 첫 번째 상대 국가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 나라는 포옹을 하는 게 당연해. 포옹을 하는 게 당연해. 아니면 국가 정상 만나가지고 포옹을 하면 절대 안 돼. 악수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나라야. 그러면 그거를 당연히 배려해서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맞춰줘야 된다는 거야. 이건 뭐 다들 아실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상호주의. 우리나라 대통령이 A 국가에 가가지고 졸라게 귀한 대접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 A 국가 정상이 우리나라에 오게 하고 초청을 해가지고 반드시 귀한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귀한 대접을. 자, 근데 상호주의에 대해서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갔어. 미국에 트럼프를 만나러 갔어.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졸라 귀한 대접을 받았었는데 트럼프가 마침 그때 졸라 바쁘대.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푸대접을 했어. 그러면 원래 다른 나라 같으면은 야, 니네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푸대접 해줄 수가 있어? 이러면서 외교 라인을 통해서 따지게 되어 있대요. 니네 대통령 작년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존나 귀빈 대접 받고 국빈 대접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 갔다고 이따구로 하느냐고. 그거를 따지게 되어 있대 원래. 근데 미국 대통령 같은 대통령의 경우에는 좀 레벨을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따질 건 따지면서 안 따질 건 안 따지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를 무슨 미국 외교 루트에도 가가지고 야 이거 니네 미국이면 다야? 어떻게 니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요런 거는 좀 피할 필요가 있다. 요런 게 적혀 있더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뭐 3번 문화의 반영도 1번이랑 비슷한 거고. 자, 이 4번이 내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해요. 의전서요. 예를 들어 A 국가 대통령이 인천공항이나 서울공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근데 우리나라에 무슨 교육부 장관 보고 나가가지고 마중 나가라. 아니면 외교부의 어떤 뭐 부장, 과장급이 나가서 마중 나가라. 이거는 굉장히 결례라는 거죠. 근데 이게 대충 그러면 좀 높은 사람 아무나 내보내가지고 적절하게 그냥 내보내면 된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내가 좀 이따가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진짜 별의별 게 다 정해져 있어. 이 의전 서열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연애를 해. 식사하는 자리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고 우리나라 장관들도 있고 상대국가 대통령도 있고 상대국가 장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빙하는 순서도 다 정해져 있어요. 서빙하는 애가 지 가까우니까 대통령 준 다음에 우리나라 뭐 국방부 장관 주고 교육부 장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상대국가 대통령한테 가서 서빙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놨어. 순서를 다 정해놨어요. 자, 그리고 좀 이따 나중에 설명드리고 5번째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편 오른쪽 편이 상석이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앉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지금 남아공 대통령이 왼쪽에 앉아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른쪽에 앉아있잖아요. 이거는 남아공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초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G7에서 보면은 이시바는 오른쪽에 앉아있죠.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시바 총리를 초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고, 이거는 남아공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초청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는 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간 거예요. 직접 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른편이 상석이다. 우리가 이 국가를 불렀으면 그 국가 정상을 오른쪽에 앉히는 게 맞다. 근데 우리나라가 초대를 받아서 갔다?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른쪽에 앉겠죠. 대부분 요거를 맞춰서 합니다. 맞춰서 한다. 그리고 내가 진짜 놀랐던 게 뭐냐면은 국기를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초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야 이게. 이거는 국기가 나라마다 다른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들, 외교를 오랫동안 해온 나라들,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뭐가 있냐면은 국기는 양보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자기들이 저 나라를 초대했어도 저 나라 정상을 오른쪽에 앉히긴 앉히더라도 우리의 국기까지 자리를 양보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국기는 오른쪽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청을 했으면 우리나라 국기, 초청한 국가의 국기가 오른쪽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왼쪽에 있네요 국기가. 그죠? 이거는 아랍에미리트가 저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문화 차이가 있어. 이거는 나라마다 차이는 있어요. 나라마다 뭐 그냥 내가 여기 앉으니까 내 국기 여기 놓고 이 양반 초대한 사람 여기 앉으니까 여기다가 얘네 국기 놔라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한다. 대부분 그렇게 안 한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한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한다. 바이든이 오른쪽에 앉아도 우리나라 국기도 오른쪽에 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 대부분. 그런 말씀 드린다. 이런 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뉴스 보면 이런 거 보셨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미국 바이든 대통령 공식 방문 보신 적 있죠, 뉴스에서. 근데 국빈 방문이 따로 있어요. 이게 같은 게 아니야. 그냥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국빈 방문이다. 국빈이 오셨으니까 국빈 방문? 요게 아니라 그 방문도 다 따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국빈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사석 방문. 근데 다른 나라 대통령이 실무 방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국빈 방문 아니면 공식 방문이에요. 근데 사적 방문은 뭐냐면은 이런 거. 요런 거. 빌 클린턴이 지금 국가정상은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 옛날 대통령인데 사적으로 광화문 오고 막 요런 거. 요런 거는 사적 방문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요런 건 사적 방문. 이런 사적 방문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국가정상이 아니잖아 지금. 옛날 국가정상이지. 근데 한번 대통령 되면 이렇게 사적으로 방문해도 우리나라가 경호 다 해줘요. 실제로 이 양반 그 빌 클린턴 한국 왔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주변에 이제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막 두리번거리면서 여러 명 있더라. 그러니까 경호 정도는 우리나라가 해줘야지. 그거 뭐 얼마 들어간다고 요 정도도 지금 그래도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인데 요거는 외교적으로 좀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자, 어찌됐든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게 뭐야? 국빈 방문이랑 공식 방문이야 지금. 자, 그거 아세요? 이런 게 국빈 방문입니다. 뒤에 막 다 깔아놓고 레드카펫 이빠이 해놓고 막 자동차 트럼프가 탄 자동차 청와대 안에 들어갈 때도 무슨 앞에 막 우리나라 옛날 전통 악대 막 뭐 앞에서 막 천천히 걸으면서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막. 그런 게 국빈 방문이야. 그런 게. 별짓을 다 합니다. 막 국빈 방문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때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국빈 방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공식 방문만 했어요. 그래서 저런 거를 조금 좀 짧게 빡세게 안 했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나 이번에 진짜 처음 알게 된 거 나도 많았어. 자, 예를 들어 국빈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사적 방문 이것도 다 정해져 이렇게. 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국빈 방문은 국가원수와 A급 총리로 한정한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A급 총리가 뭐냐면 일본 아베 총리, 뭐 기시다 총리, 아니면 영국의 총리, 아니면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A급 총리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같은 거 B급 총리가 따로 있어요. B급 총리. A급 총리와 B급 총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A급 총리는 일본 총리, 독일 총리, 영국 총리처럼 총리가 국가 정상인 나라들. 근데 우리나라는 총리가 국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국무총리지. 이런 사람들은 B급 총리인 거야. 미국의 부통령도 B급 총리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빈 방문을 할 때는 굉장히 성대하게 해야 돼요. 국빈 방문의 격에 맞게끔 연회와 이런 거를 아주 호화롭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 한 대통령 임기 5년이잖아. 한 명의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이 사람 임기가 5년인데 미국 대통령을 매년 국빈 방문하게 하고 싶어. 근데 이 임기 중에 한 번만 해라 이거야. 매년 할 수 없다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야. 네가 임기가 5년이면은 그 5년 중에 한 번만 그 대통령 한 명을 한 번만 해라. 각 국가의 정상별로 한 번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어차피 솔직한 얘기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중앙아시아 국가들 정상들이 국빈 방문하잖아요. 미국 대통령 국빈 방문만큼 안 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화려하게 안 해. 그러니까 적당히 하지 그렇게까지 화려하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나라도 국빈 방문하는 주요한 나라들이 따로 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간에 예를 들어 전 세계에 한 19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저 5년 안에 190개 국가의 정상들을 다 국가별로 한 해에는 국빈 방문으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190번 넘게끔 국빈 방문 행사를 하겠다는 건데 어차피 그게 안 돼요. 어차피 그게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190번을 5년 안에 다 하려면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이게 정해져 있어. 1년에 2-3개국만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네가 5년이면은 2-3번만 해라 이거야. 1년에 2-3번 정해놔놨어요. 커트라인을. 저것이 190개 국가를 어떻게 다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이제 공식 방문 자주 해라 이거예요. 공식 방문은 이제 그 국가원수나 A급 총리도 돼요. 국빈 방문도 하지만 또 공식 방문도 한다. 그리고 국무총리와 외교장관 공식 초청을 받은 외교장관 이상의 외빈 이런 사람들 공식 방문에 해당하고, 실무 방문은 실무자들이 와요. 보통 한미 FTA를 하려고 회담하려고 우리나라의 통상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의 통상교섭본부장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나기로 했어. 그럼 실무 방문인 거죠. 그런 거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느낌. 국빈 방문은 자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빈 방문하면 떠들썩해. 예를 들어 이 사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방문한 거지만 아랍에미리트의 왕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어. 몇 년 전에. 기억나세요? 그때 막 이재용 삼성 부회장부터 해가지고 막 별의별 그 재벌들 다 만나러 쫓아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그 우리나라 호텔에. 알죠? 그리고 우리나라 F-15K 4대가 저 아랍에미리트 왕이 탄 비행기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오자마자 다 4대 가가지고 막 호의해주고 막 별짓거리 다 했어요. 막 그런 게 이제 국빈 방문이다 이 말이야. 국빈 방문이다. 그리고 이 아랍에미리트 왕이 그 머물렀던 호텔에서 남산타워랑 제2롯데월드가 보였대요. 거기다가 이제 그 레이저 쏴가지고 아랍에미리트 국기 딱 나오게 하고 그렇게까지 했대. 그렇게 하는 거야. 국빈 방문은 그냥 그냥 소소하게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별짓거리 다 해줘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뭐야 지금? 영해수행 국빈 방문일 때는 영해수행 이 국가원수나 A급 총리가 우리나라에 국빈 방문을 했어. 다른 나라 총리나 국가원수가 그러면 우리나라의 장차관급이 반드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필요하면 아니면 의전장 주재대사가 쫓아다녀야 된다. 영해를 수행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영해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 일정을 같이 해주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장차관이 가야 되고 아니면 이제 의전장 아니면 주재대사가 이제 따라다닌다. 공항에 도착했어. 그럼 장차관 나가야지. 장차관 나가야지. 레드카펫 딱 깔고 장차관 나가야지. 근데 이제 공식 방문했다. 그럼 차관급이 나간다. A급 총리가 공식 방문했다. 차관급이 나간다. 근데 다른 나라 국무총리 같은 대통령 따로 있고 국무총리 같은 애 왔다. 그럼 그냥 그 지역 국장, 외교부 국장 같은 사람 내보낸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레드카펫은 다 깔아주더라고요. 자, 그리고 군악대와 의장대가 이 양반이 그 국빈 방문할 때 거기 앞에 서 있느냐? 없습니다. 왜? 별도의 공식 환영식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국빈 방문할 때는 별도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국빈 방문했을 때 따로 했잖아요. 공식 환영식을. 그래서 공항에 안 깔아놓는다 이 말이야. 군악대랑 의장대를. 근데 공식 방문했을 때는 깔아둔다 이 말이야. 옥내랑 옥외에. 왜? 공식 환영식을 따로 안 할 거니까. 그래서 국빈 방문을 하면은 이제 이 공식 환영식을 레드카펫 깔고 대통령실 야외 잔디마당에서 하면서 식전 본식 때 도열병 깔고 군악대 의장대 깔고 예표도 21번 발고 별걸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공식 방문했을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요거 하고 끝낸다. 없다. 다른 나라 정상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공식 환영 행사하고 막 군악대 깔고 막 이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다 돈이야 이게. 근데 지금 보면은 다른 나라 외교장관이 왔대. 그러면 이제 지역 과장이 따라다니면서 조금 좀 뒤봐주고 레드카펫도 없고 그리고 도열병도 없고 군악대 의장대도 없다. 없어. 그런 거 없어. 바로 그냥 다이렉트 대통령실 와서 좀 일 보고 그냥 좀 그런 감성으로 간다. 와, 그리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 국빈 방문으로 국가원수나 A급 총리가 왔어. 그러면 이 경호를 대통령 경호처가 한대요. 저 정도는 해줘야 돼.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처가 해주는 거야. 근데 B급 총리가 왔다. 다른 나라 대통령 따로 있는데 국무총리가 왔대. 그러면 경찰청에서 경찰청에서 조금 좀 사이카 한 5대, 사이카 알죠? 그 경찰들 엄청나게 큰 오토바이 있잖아요. 사이카 한 5대 깔고 세제비도 이제 VIP 거 1개 그리고 3대 정도 지원해 준다. 요거는 또 그래도 좀 야무지게 지원을 해주더라고. 국빈 방문하면 사이카 17대 깔아놔. 17대 깔아놔요. 17대. 국가원수 오면은 13대. A급 총리는 7대. 이런 식으로 깔아놔. B급 총리랑 외교장관 오면 5대 2대 그냥 던지더라 야. 조금 좀 그래요. 좀 그래. 자, 그리고 외국 정상이 오면은 이제 서울에 있는 현충원도 방문한단 말이에요. 현충원에 같이 가서 이제 또 묵례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가면은 이게 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열대와 무대가 위치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왼쪽에 서고 국빈은 오른쪽에 선다. 여기를 바라보고 그 국빈의 배우자와 대통령의 배우자도 이렇게 서 있는다.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제일 특이했던 게 뭐냐면 내가 볼 때 자리야, 자리. 이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무대 아세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한열로 우리나라 대통령 여기 앉고 다른 나라 대통령 여기 앉고 이렇게 쫙 한열로 바라보면서 여기를 바라보면서 앉아 있는 자리.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나라 장관들이라던가 실무진들 여기 앉아 있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여기도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보면 GH. 이 GH가 이제 외국 귀빈이야. 이 GH 외국 귀빈이 앉는 자리가 여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호스트잖아. 우리나라가 이제 초청을 한 나라니까 여기 앉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오른쪽에 앉는 거 오른쪽
오른쪽에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우리나라 왼쪽에 앉고 그 귀빈은 오른쪽에 앉힌다. 여기 바라보는 자리에서 이 GH가 주빈을 얘기하는 거. 주빈 주요한 귀빈.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앉았다. 이렇게 졸라 큰 테이블 깔아놓은 다음에 여기에 한열로 A 나라 앉고 여기에 우리나라 앉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오른쪽에 여기서도 오른쪽에 이제 쫙 깔아놓고 우리나라 왼쪽에 앉는다. 그리고 또 이런 자리도 있어. 아까 그 자리랑 비슷해요. 그죠? 여기에 한열로 긴 거 있고 여기 원탁들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앉는 건데 여기도 다 순서가 있대요. 이런 식으로 주빈, 주인, 뭐 주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앉게 한다고 합니다. 씹어졌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는 배우자들 안 데리고 와요. 왜냐면은 보기가 별로 안 좋아. 왜냐면 초청한 사람이 여기 앉고 초청 받은 사람의 와이프를 여기 앉히고 초청한 사람의 와이프를 여기 앉혀. 이러니까 별로 잘 마누라들까지는 좀 안 끼게 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그래. 와이프들은 따로 뭐 딴 거 하라고 하더라고. 근데 뭐 이게 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서 그냥 빼는 게 낫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외에도 자세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이번에 외교 의전이 생각보다 복잡하구나. 이거 말고도 많은데 재밌는 건 별로 없고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까다로운 게 많아요. 자세한 거는 행안부에서 펴낸 정부 의전 편람, 외교부에서 펴낸 외교 의전 편람을 참고하시고 페이지가 졸라게 두꺼워서 다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오늘 외교 의전 생각보다 복잡하구나. 요런 거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인생 동반자 저기 반리 성형외과 인재고택 학인다 간다요 후원자 당근 정유진 공인노무사 강동현 김희경 부추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간호는 갱다 최영인 러블리 20 수리성 시우필 크로스카 돈이 많은 미수와 김승호 홈런볼 저지방 우유맛 효왕 칠레 제이팍 미우스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